오늘 전통서예 TV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본래 이제 인천에서 이제 알려진 이름으로는 문학 쪽이나 이제 문인화 쪽이나 또 사회에 이제 무슨 역사 활동하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알려진 이름이 김학균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호는 당호는 없고 네. 숭산이라고 했는데 네. 활동하는 분야는 이제 뭐 이건 또 뭐 저희하고는 이제 좀 번외적인 것은 이제 문학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사실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면은 이제 1960년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래됐죠, 문학은. 그러다가 보니까 그림 쪽이다 그래가지고 배우기 시작한 건 한국화를 했어요. 아, 처음에 시작을 네. 예. 제가 대학을 좀 떨어져 갖고 방랑하면서 어떻게 공부로 들어간 게 대구에 있는 파계사라는 데로 내가 공부로 들어갔을 때 파계사요? 네. 예. 대구 절에 있던 그 스님 중에 젊은 사람인데 서울 명륜동에 부잣집 아들이 거기 가 있었어요. 명륜동 하면은 유화의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거기 와서 불교학을 이제 연구하면서 네. 입적을 한 이제 스님이에요. 네. 성우 스님이라고. 그분이 나한테 이제 정해준 호가 바로 숭산이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숭산이라는 것은 중국의 법명치고는 굉장히 높은 법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엔 아직도 숭산이라고 있습니다. 산 이름이. 아, 산 이름이? 네. 근데 난내를 풀어본다고 그러면 이제 산이야 물론 매산자지만 숭자라는 것이 매산 밑에 획이 마루종자가 붙었어요. 예. 근데 그 산이 위에, 산자가 위에 있어도 높은 산이고 높을 숭이 되는 거죠. 예. 매산자가 마루종 밑으로 와도 그게 높을 숭이에요. 아, 똑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게 참 재밌는 얘기야. 그래서 숭산이라는 호를 그때 성우 스님이 줘줬는데 그것도 참 재미있게 풀어다면 옛날 얘기 진짜 처음 하는 거지만은 네네. 그 양반이 그때 100일 무건 수행에 들어갔을 때 100일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양반하고는 뭐냐면 그 팍에서 지금 기억한다면 돌계단에 앉아가지고 필담으로 온 거예요. 글을 써가지고. 그러면서 맨날 며칠을 이제 견뎌보고 사람의 심성을 깊이까지 이제 한번 빠져들고 네네. 서로 그렇겠죠. 네. 게다가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아호를 정해준다고 그러면서 정해줘서 나는 기꺼이 받겠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숭산이라는 호가 그 성우 스님이 제가 이제 대구 파계사에서 공부로 들어갔을 때 받은 호를 여태 쓰는 거예요. 나쁘지도 않고. 20대 때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주 젊은. 그래서 딴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호를 줘주고 뭐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안 써요. 내가 옛날부터 쓰던 걸 그냥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숭살이라는 호를 그냥 막연하게 풀으란다면 높은 산인데 그렇죠. 제가 호라는 걸 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산이 높으면은 그만큼 자연에 울리는 현상이 굉장히 큽니다. 소리가. 네. 높을수록.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을수록 그 가지고 있는 그 계곡의 넓이라는 거, 그렇죠. 그 아우라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그럼 그 계곡이 넓고 아우라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생활사가 다 거기에 녹여 있다고 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이 있고 또는 흙이라고 그러면 산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이라는 것은 생활사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제일 막연하게 추나추동이 우리나라의 그 계절적으로 본다고 하면 산이라는 것은 네 번의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렇죠. 그러게 되면 변화무쌍하다는 얘기고 산은 그만큼 생활사에 있어서 인간에게 큰 영향을 내어놓는 게 산인데 네. 글자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밟히고 또는 눈으로 읽고 하는 그런 풍광이 좋은 게 산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 이미지라는 건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산이다. 그러고
거기에 앞에 이제 높은 숭이 이제 있는데 이게 높은 산이다. 막연하게 높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정상에 가겠다는 것이 사람의 심리고 그것에 노력의 결정적인 자기 역할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안 보이면 거죠. 예. 그래서 높은 산 파고 들어간다면 그 안에 이제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고집스럽게 숭산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제자를 키운다고 한다는 게 있어서는 자기의 돌림자 뭔가 하나를 따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경산, 갈경자를 써서 네네네. 산을 간다. 또는 여산, 그래서 산과 같다. 예. 뭐 이렇게 해서 배우거나 지인들이라든가 후학들이라든가 또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호를 정해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죠. 뭐 이산이라든가 예. 이자를 여기서 뭐냐면 써이자를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산을 쓴다는 것은 산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고 갈경자를 그만큼 왜 쓰느냐 하면은 산을 갈아서 평지를 만들 정도로 노력과 노고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난내를 붙여서 호를 줘주는데 꼭 저는 그래서 산자가 붙은 거를 늘 그렇게 줘주고 아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호라는 것은 숭산, 김학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숭산이라는 호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라 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죠. 높아야 나오니까. 그러니까 높은 산일수록 그림자도 길고 들고 있고. 그 안에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생활사가 거기 다 있다, 우러나온다. 이렇게 봐서 숭살이라는 그런 호의 어떤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뭐냐면은 중국에 이제 그 높은 스님의 법명이 숭산이었다는 거고, 지금 산도 중국에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싫지 않으면서 좋은 호라. 뭐 그래서 여태까지 쓰는 것이 선생님께서 좋으시니까 또 지금까지 쓰셨겠죠. 50여 년 이제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참 별난 놈에 들어갔어요, 저도. 직장 생활은 제가 이제 은행 출신이고, 물론 신문사에도 있었지만은 은행 출신인데, 은행에 근무하면서 그 근방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기처럼. 그래서 근무하면서도 공간을 만들어서 저녁에 가서 붓질이라든가, 질이라 그러면 좀 이건 어폐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물감과 먹을 푸는 그런 일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병행을 해서 이곳이 바로 이제 제 어떤 뭐라 그럴까 인생 그 여족에 빠질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서 뭐 거창하게 화실이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공방 그러고 이제 좀 로맨틱하게 한번 풀어본다 그러면 그 예능 공작소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오늘 전통서예 TV에서 오신 이 공간이 여기 그런 제가 여기에 자리 잡은 거는 지금 한 4년, 5년 됐어요. 5년 되기 전에는 또 어디 있었냐면 그것도 동구에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 동구구청 앞에 거기에 또 10년 있다가 이제 일로 왔고 제가 또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부터 이제 그 인천 예총의 사무처장으로 올라가 있을 동안은 이제 공간이 이제 없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5년 된 거는 제가 이제 18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공간을 얻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있는 건 그게 짧아요. 그게 이제 이런 곳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뭐냐면 시간을 잘 쪼개서 어떤 여가 생활이라는 것보다도 뭐가 마음에 이제 뭐 그려보고 싶은 거. 그게 그려보고 싶다는 것은 실제로 그린다는 게 아니라 담아보고 싶은 게 이제 있는 공간으로서. 그래서 제가
다시 이런 그림 문인화를 이제 한 거는 한국학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지만은 네네.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로서 내가 발을 입문한 거는 지금 한 40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한국화를 그리고 네네. 또 뭐 그 세계에서 하다 보는 거는 다 동경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누구 발못 따나 안 해본 거 없이 팔방미인으로 뭐 이렇게 다닌 거는 절대 아닌데도 네네. 해보고 싶은 걸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써서 나무도 파보고 뭐 그 이제 일명 뭐 이제 돌에다 새긴다는 대표적인 이름은 전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나무에다 나 그러면 자기가 쓰면 서각이라고 예.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주색잡기에 빠지는 것보다 얼마나 대단하게 맞죠. 좋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어떤 날짜라는 거는 이제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게 한 40년 그러고 활동 기간은 지금까지 쉼 없이 오니까 세상 천지에 꼭 나 이거 합니다 하고 고유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학자들이 그렇게 고유하면서 학문을 탐구한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40여 년이 되는 그런 시간을 네네. 혼자서 뭐 절차 탁막까지는 없지만은 노력을 무한히 부으면서 내 심신 단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는 이제 뭘 했냐면 제가 예술에 발디딤을 한 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래 이제 제가 문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시인이라는 명함을 하도 내민 사람들도 많지만은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60년대서부터 이제 글을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혼자서 글을 쓴다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내가 신춘문예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은 뭐 문학 잡지를 통해서 이제 등단을 하고 나와서 그 이전에는 글을 못하니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청년기에 그 뭔가 내 자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1900 이제 69년도에 그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경기도 신인문학상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경기도 신인 발굴 예술제에 내가 한번 나가봐서 내 역량을 테스트 해보겠다. 그래서 나간 것이 그때는 공모였어요. 글을. 그래서 제가 그때 공모에서 내서 작품이 그때는 소설이 이제 1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석상이라고 그래서 시를 낸 제가 그래서 내 역량 테스트를 이쯤 되면은 뭐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져. 혼자 글 쓴다는 것은 뭔가 그 메저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데를 나가보고 또 한 번은 이제 그것도 경기도 때지만 1973년도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나간 거지만은 그 여주 영릉하면 대한민국에서 성인 100일장이 아주 유명하게 열린 거예요. 바로 세종대왕 능에서 여주 영릉이 영릉에서 그때 이제 일반부르죠. 이제 그래서 그때는 1등 없는 2등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경기도에 족적을 남기면서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자신 있게 문인으로서 나왔던 것이 이제 그게 시초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제 문단에 이제 문학체를 통해서 데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도 진출해서 뭐 지금도 현재 뭐 서울에서 나오는 이제 몇 군데 잡지에서는 이제 원고 청탁을 해서 고정적 집필을 한두 군데 또 하고 각 언론사에서 이제 그 인천의 이제 어떤 역사와 이런 걸 갖다가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이 잡문을 쓰면 시는 못 써요 사실은. 근데 이게 호구지책이라고 시만 써갖고는 진짜 밥벌이가 안 됩니다. 이건 좀 막말이지만은 그래서 시를 이제 쓴 게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중국의 당대에 이제 그 시인으로 얘기한다면 문인으로 얘기한다면 소동파를 얘기를 해야 되고
서예와 그림을 얘기한다면 소식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동포와 소식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소식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지금도 그거를 갖다가 일반적인 강의를 하러 다니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이런 분야에 관한 강의를 한다 그러면 화중시요 시중화라고 그랬어요. 화중시요 하는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중화에 하는 건 시 속에 그림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저는 그걸 갖고 어떻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문인화를 하고 시를 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그림 속에서는 시가 우러나올 수 있는, 창작을 할 수 있는 숨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시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서 이제 뭐냐면 시를 짓는 것은 시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시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물론 무궁한 뜻을 갖고 있는 거고 무궁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거지만은 그 글씨 속에서 바로 그림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걸 왜 새기고 있냐면, 그것처럼 소식이 한 것처럼 명언은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꼭 문학하고 그림하고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생활사를 하는 일반인들이 감상하는 사람들도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뭐냐면 그림을 볼 때는 꼭 시가 있는 거를 찾아내라는 건 아닌데, 아 좋다, 그러면 좋은 다음에 어떻게 좋아, 이때서부터 글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 서예 쪽에서 이제 뭐 전서예에서 뭐 초소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문인화도 한 분야이기 때문에 문인화를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이 제가 그런 데서 입문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활동 기간이라는 것은 뭐 줄잡아 40년 이상 됐다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뭐 나이가 합니다 하는 걸 내가 나팔 불면서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마저도 그래요. 저는 혼자서. 그러니까 오면서 보면 이렇게 밖에 뭐 간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혼자 이제 뭐 피안에 도피처로서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현대를 살면서 모든 복잡한 걸 떠나가지고서 나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내 정신과 모든 걸 수양할 수 있다는 그런 절간 같은 개념으로 내가 이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봤던 거 남자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딱 그 느낌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예요. 하도 이제 세상에 이제 그 어떤 여파에 시달리다가 보면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생활사가 바쁘다가 보면 나만의 공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별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글을 쓰는 사람들도 꼭 어떤 공간을 선택해서 글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그거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찬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글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우리가 이런 후사회소라는 게 있죠. 비로소 흰물감을 칠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속이라든가 머릿속에다가 흰 공간에 백색 공간을 만들어 갖고 구도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원고지를 그려서 거기서 내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담아 갖고 와 가지고 어떤 공간이라든가 정해진 장소에서 토해내는 거, 그것이 비로소 작품이 되고 글이 되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고유성 있는 나만의 어떤 얘기가 탄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뇌리라는 건 말이죠, 전철이라든가 버스에 내 몸은 갈 수 있어도 그 정신이라는 거는, 생각이라는 건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거를 생각해내서 뭔가 그 속에서 만들어낸 것을 갖고 종이라든가 원고지에 옮긴다고 하면 틀림없는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또 우리 옛날에 국문학사적으로 유명한 뭐 메모강 이하윤씨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침범을 오면 이 생각은 또 밀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메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광 이하윤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간혹 가다가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다시 필름을 대감게 한다면 그런 걸 갖고 생각이 나면은 또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글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무한반복으로 일어나야지 사람은 살아있는 거 아니냐 살아있는 게 아니냐 하는 존재감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뭐 아까 예술세계라는 것은 40년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같이 묵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엔 이제 시라는 것이 이제 확기 매너리즘한 플레이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반시적인 거라든가 어떤 서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거보다는 요즘에는 어떻게 철학적으로 해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서정성의 어떤 힘이 깔려 있는 글이어야지 시다. 난 이렇게 정해. 서정의 힘이 깔려 있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엔 그게 시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제일 읽어본 책 중에서도 제 그 인하대 교수였던 윤영천이라는 사람의 그 평론집의 서정성의 힘이라는 걸 잊어보고 역시 나하고 맞아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바로 그림도 마찬가지죠. 문이나도 서정성이 깔려 있어 가지고 시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거에 그림 속에서 시가 묻혀 있는 이런 것이어야 되지. 하나 백지 위에서 물감이 지나간 자리만 얘기한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림은 그림으로서 끝납니다. 영혼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을 찾기, 그림이라든가 글 속에서 그것을 바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아까 얘기한 화중시요 시중하다는 그런 거고 맥이 통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시 속에서 주제라는 것을 갖다가 본다고 그러면은 역시 우리는 시를 쓰다가 보면 꽃이라는 거라든가 이런 산수라는 걸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 문이나로 와가지고 바로 주제를 찾는 그것도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주제를 찾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그런 것이 문제라고 나는 생각인데 맨날 다 어떻게 문이나 오는 사람들이 꽃 그림들만 그리냐. 뭐 4군자다, 뭐 6군자다, 10군자, 8군자 뭐 이런 걸 논하는 것도 전통이 있기 때문에 논한다고 보지만은 문이나도 좀 현대화가 돼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는데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어떻게 한국화와 문이나의 개념이라는 게 자꾸 허물어져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난 들어요. 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좋은 점을 따오고 여기서 좋은 점을 따져서 그것을 버무려서 대한민국의 음식이 비빔밥이 탄생된 것처럼 그런 것이 서로 얽혀서 발효가 되는 예술이 진짜 예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장담극을 왜 하느냐? 그것이 바로 발효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예술도 그런 거예요. 요즘엔 그래서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보면 재료 쓰는 거에 구애미 없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 커피도 저는 많이 써요. 커피를 물감처럼 쓰는 왜 그러냐면 그게 블랙을 쓴다 뭡니까 지금 현재 뭐 라떼식으로 들어간 거라든가 이걸 흐리고 진하고 하는 농담의 차이가 있지만은 커피도 좀 써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제가 파스텔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재료에 어떤 구애를 갖고 뭐 꼭 그걸 고집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갖다가 전부 섞어서 비빔밥화하고 발효화하는 그런 현대적인 어떤 근황이 재탄생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와 그림을 얘기한 건 아까 소식에 얘기한 것처럼 함께하는 문이나가 바로 그러고 맥이 통하고 어떤 수직관계 석상이라든가 수평선상에서 참 맞아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병행을 한다고 보면 바로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특별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시 속에서 바로 그림을 찾고 그림 속에서 시를 찾는, 바로 그래서 문이나라는 것이 뭐냐, 왜 문인자가 붙었을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네. 역시 글문자라는 것은 그림하고 뗄래낼 수 없는. 뗄 수가 없는 어떤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속하는 어떤 알파의 예술이 돼야 된다. 아. 저는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의 지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그 주제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또 아까도 이제 머릿속으로 그렸다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이제 흰 백지를 가지고 그걸 구도를 잡는다 그림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그 머릿속에 있는 착상과 그 희상과 이런 걸 갖고 바로 이제 화선지를 펼쳐놓고 먹과 물감을 가지고 옮겨 놓는 것이 바로 머릿속에서 구도와 머릿속에서 형상을 갖고 현실화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담나란 사람들도 이런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남의 그림을 많이 봐라. 네. 좋은 얘기예요. 남이 전시회장 가서 남의 그림을 봐라. 그리고 많은 책을 봐라. 도록을 봐라.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은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남의 작품을 말 보라는 거에서 뭐냐면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고르라는 얘기지. 막연하게 많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취사 선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버려라. 그리고 잘된 거는 내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시 문학적인 얘기를 하고 소설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금시조라는 소설 중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화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한테 줬던 그림을 어느 날 다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앞마당에다가 불을 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하고 다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마 그 작중의 인물은 이제 임종할 때가 됐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취사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하니까 남의 좋은 거, 선생이 좋은 거는 바로 제자가 뺏어먹고 허물어버리고 착취를 해야 되는 거라고 난 이거 막말 아주 심한 악센트가 들어간 말이지만은 선생이 좋은 점은 다 빨아먹어야 된다. 나는 그 그림자 발부라는 뭐 옛날에 위험이 있는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선생이 좋은 거는 다 빨아먹어라. 그러고 선생이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건 제자한테 다 줄 아는 스승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참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주제 선택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했고 많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눈이라는 거가 바로 보는 것이 또 눈이 아니야. 발로 가는 것이 또 아니야. 눈으로 가고 발로 보고 서로 상관계가 있어. 가서 보고 가서 내가 느끼고 할 때 여기서 내가 선택한 있는 어떤 서브젝트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주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보통 다른 분들은 저는 뭐 산수화를 주로 그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의 어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오히려 주제를 딱히 정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그러면 뭐 정해놓고 그린다고 그러면 말이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틀에 박힌 것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유분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붓을 갖다가 놀림에 있어서 자유분방한 것이 어느 정도 완숙한 경지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자유분방한 붓, 이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고도로 성장됐거나 오랜 연륜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게 또 자연입니다. 그래서 먹이라는 것은 물과 섞여서 자유분방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주제 선택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로만 지금 상관하고 있는데 주제 선택이라는 거를 갖다가 또 남이 이런 거 그려달라? 이런 주제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생대회에 나가서 하는 내가 그 아이들을 그 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잘못된 거라고 보는 점도 있어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문학하고 다시 결부를 시켜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 주제 선택이라는 것은 내 머리에서 그 주제를 가져 나오는 거지 누가 주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한테 주제를 주워가라고 만들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생성을 시켜야 된다. 맨날 꽃이 너무 먼저 나오고 네네. 이파리가 나중에 나오고 음. 그러나 그 이파리 뒤에 가려진 꽃도 분명히 있는 게 자연이에요. 그렇죠. 그걸 무시하고 꽃만 도드라지게 걸어서 주제를 확립만 하면은 안 돼. 국화꽃을 그린다는 거지. 그건 내가 보기에는 자연하고는 영 안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서로 어울려서 자연이 어울려서 지금 형태는 우리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림도 그렇게 옮아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그래서 주제 선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그러죠. 디지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날로그라는 것은 아주 옛날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디지털이라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IT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용어가 있어요. 디지로그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건데 바로 예술이라는 것은 옛 것을 무시할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그 신시대의 물을 같이 발효를 해서 어우러지는 디지로그화된 그런 어떤 것이 예술의 고고성, 고유성 이런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그것을 다 아울러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인천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이제 화가라든가 문인들이 이제 있지만은 존경하는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라는 것보다는 나는 인천만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생전에 이제 아까 경기도 시민문학상을 받을 때에 경기도 예청회장이 누구셨냐면 동정 박세림 선생이 저한테 이제 시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